안녕하세요. 낙엽의 색은 아직 늦가을인데 불어오는 바람은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간간히 찾아오는 무료함이 이어질 때 그로 인해서 절실히 느끼게 되는 그 일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한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 욕심의 무게를 측정할 줄 알고 양을 초과하지 않을 줄 아는 지혜로움을 행복이라고 말한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또 다시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아주 낙천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행복이라 믿으며 라디오 유럽 2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지난 23번째에 이어서 세포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내 인생은 이걸 쓰기 전과 이걸 쓰고 난 후로 나눠 볼 수 있어 라는 인생템,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들어보시고 계시지요? 일생을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애착가는 아이템을 인생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은 그러한 인생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명 세포라에서의 추천 아이템입니다. 저는 많은 화장품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또 메이크업을 잘하거나 더더구나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만을 기본으로 해서 가능한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만 사고 싶은 그러한 실용주의 화장파의 입장에서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일반적인 시선으로 본 인생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매장에 가면 와, 예쁘다는 느낌으로 저희 마음과 눈을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그 많은 신상품들과 또 매일 새롭게 탈바꿈하여 나오는 예쁜 모습의 그런 제품들 사이에서 이거 하나 사볼까? 아니면 저걸 하나 살까? 이거 좀 갖고 싶다 라는 그런 결정장애의 늪에 빠지려는 순간 이거는 들어본 것 같아 하고 도움이 되는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몇 가지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첫째, 세포라에서 제가 처음 발견했던 파잘리라고 하는 보라색의 유니콘 에센스입니다. 그 보라색 포장 상자에도 유니콘 에센스라고 적혀져 있고요. 파잘리라고 하는 같은 상표로 하얀색과 초록색 그리고 검은색의 병도 있는데 다 그 조금씩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추천하는 것은 보라색의 에센스랍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 불투명한 보라색의 병이 참 특이하다, 색깔이 독특하네 하고 지나쳤었는데 그날따라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보라색의 에센스를 사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에센스니까 좋은 거는 알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세포라의 계산대 주변에는 용량을 작게 만든 미니 제품들이 많죠. 제가 줄을 서 있던 그 바로 앞에 이 에센스도 미니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 많이 사가던 건데 하고 사실은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효과가 좋으면 한번 써볼까 하고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나니까 정말 좋은 거는 피부가 건조한 것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매장에서의 설명에 의하면 아침 색조 메이크업 하기 전과 저녁 세안 후에 모두 사용하면 아주 좋다고 하시긴 해도 사실 저는 아침에 그 색조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만 사용해 보았었어요. 평소 오후가 되면은 조금 당기는 건조함이 좀 있어서 좀 도움이 되려나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나면 그 오후의 건조함을 거의 느낄 수 없어서 진짜 신기했던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센스 때문일까 하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열흘 정도의 시간을 두고 5일은 이 보라색 에센스를 사용하고
다른 오일은 이 에센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대신 제가 가는 장소나 하는 일은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재미있는 결과는 이 에센스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했던 날들은 제법 오후 늦은 시간까지 건조함을 제가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에센스의 효과가 맞는 거죠. 물론 에센스니까 저의 경우에는 당김이 없는 것이 제일 좋았고요. 또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프라이머의 기능까지도 함께 있어서 물광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화장을 아주 잘 머금은 고운 메이크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밤에 저희가 푹 자고 피곤이 싹 가신 피부에 바른 듯 피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아주 선하고 고운 느낌의 화장이라고 할까요? 저는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비록 처음은 모르고 그냥 따라 샀으나 사고도 후회하지 않고 친구 따라 강남 가길 잘했구나 라는 착한 보라색의 에센스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화장을 하고 있어야 하거나 그 건조한 실내에 조금 오래 머무러야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타르트 제품의 컨실러예요. 지난 23번째, 그러니까 세포라 이야기 1편에서 타르트에서는 컨실러 제품이 유명하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세포라엔 타르트가 있고 타르트는 컨실러가 좋다. 그래서 가긴 같지만 사실 매장 안에서의 제 느낌은 조금 부풀려서 이야기했을 때 서울의 김서방 찾기가 이런 기분 아닐까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컨실러라고 하는 것이 색이 한두 개가 아니고 30가지가 넘는 색이 차례대로 쭉 세워져 있는 이 상황에서 말처럼 나에게 딱 맞는 색을 찾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 옅은 색과 짙은 색 그런 거는 쉽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색깔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품을 사기보다 이것 또한 어디 미니 제품이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 찾아보았더니 마침 이건 계산대 바로 앞에 그 미니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서 또 실험을 했죠. 저는 눈 밑에 다크서클과 잡티에 조금 가리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써봤는데요. 다른 컨실러 제품들을 썼을 때보다는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것이 우선 마음에 들었었어요. 어떤 날 저희가 시간에 쫓기거나 조금 마음이 급한 날은 메이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색조 화장을 많이 하게 돼서 나가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이 컨실러를 사용하면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물론 잡티가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잡티가 약간은 비춰져도 뭔가가 깨끗해 보여지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대박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또 이것 또한 매장분의 설명을 제가 한번 옮겨드릴게요. 다크서클과 피부의 결점을 가릴 때도 타르트의 이 컨실러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자신의 피부 색상보다 한 톤 밝은 색상을 선택해서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이마와 콧등, 우리가 T존 부위라고 하는 부위에 이렇게 바르면 얼굴에 윤곽선까지 살아나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가져오는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기술은 없어서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 컨실러 하나를 사용했다고 해서 삶은 계란같이 뽀얗고 하얀 내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다른 세상 이야기로 잠깐 넣어두고요. 현실로 돌아와서 사용해 봤을 때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발려지는 그 느낌에 우선 기분이 참 좋아지는 제품이었고요. 잡티를 가려주는 효과에는 엄지척, 이래서 유명하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사용 소감도 딱 한마디로 이거는 사도 후회 안 해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투페이스의 마스카라예요. 이것 또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라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거는 같은데요. 사실 저는 매일 마스카라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주 가끔 모임이 있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날 사용하는 정도인데, 마스카라를 하면 항상 얼마 안 가서 그 눈 주위가 팬더가 되는 바람에 좀 짜증도 나고 신경이 무엇보다 많이 쓰여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마스카라를 구입할 때 보면 항상 이 마스카라는 번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도 제가 사용하면 항상 이것도 번지고 저것도 아니었어 라고 해서 은근히 이렇게 사기가 까다로운 제품이 저에게는 마스카라였어요. 그런데 이 투페이스의 마스카라는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도 번짐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실험을 했는데요. 아침 9시에 마스카라를 하고 오후 5시, 오후 7시, 저녁 9시 정도 가까이까지 마스카라를 지우지 않았었는데 거의 다른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번짐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지도 않은 이 마스카라를 굳이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곧 12월이잖아요. 연말이며 또 성탄이라 모임도 한두 번 더 있을 것 같고 크고 작은 행사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한 번쯤 그냥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늘은 눈에 힘 좀 줘봐 하실 때 투페이스의 마스카라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는 마스카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했을 때 신경이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연말이다, 성탄이다 하는 그런 거리의 화려함이 더해가는 분위기에 모처럼 밝고 활기찬 그런 사람들의 생동감으로 넘쳐나고 있지만요. 벌써 연말? 나 뭔가 한 것도 없는데 한 해 가는 거야? 하고 한 번씩은 나만 제자리 걸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도 생길 수 있고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사람들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서 다소 자신이 없어진 내가 된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은 웃지 못할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빈자리가 가끔, 아주 진짜 가끔은 썰렁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나는 나야 하는 우리들만의 든든한 배포로 신나게 겨울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또 찬란한 햇빛이 아주 무섭게 부서지는 날이든 저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울적한 표정의 날도 있었지만 환한 미소의 날이 더 많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웃음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서 웃음 전하는 순수한 모습의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가오는 12월도 그리고 함께 오는 추위 속에서도 행복으로 향하는 좋은 인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유럽에서 사랑으로 전해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